일본 대법원이 원폭 피해 한국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남의 원폭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 후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리산댐 물 공급을 다시 추진하면서 경남과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을 두고도 경합 중이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감사 수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이 바뀌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돼 기술 역량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일본 대법원이 2차 세계전쟁 당시 원폭 피해를 받은 한국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남의 원폭 피해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후손들에게도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6살 이수용 할머니는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자궁암을 앓는 등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본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궁암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위가 안 좋고 지금 신장이 안 좋아요. 입원을 하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워요. 5년여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일본 대법원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경남에만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내가 부담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노 싶어서 이렇게 막 일본에서 받는 거 일본 피폭자하고 차별 없이만 똑같이 해주시오.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암이나 뇌질환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2, 3세대 환우들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불구자가 있다 해도 일본 적어도 안 해주는데 한국 불구자라고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너무 등단시하기 때문에. 전국의 2, 3세대 원폭 피해자는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리산댐 물의 부산 공급 추진으로 경남과 부산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은 복합 리조트와 신공항 등 대형 사업을 두고도 경합 중이어서 상생 없는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내년 진주시의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난강댐물을 부산시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한 민심 다지기용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진주시 의회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낙동강물을 먹는 경남 중동부권도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 수위는 더 높습니다. 나눠 먹고 있는 쪽에서 그 물을 끌어다 와가지고 먹는다는 것, 지리산 댐을 지어서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조 원을 투자해 연간 5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게 될 복합 리조트. 올해 말 전국 2곳 선정을 앞두고 경남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가 경합 중입니다. 경남은 진해 유치에 오랫동안 공들여왔고 부산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양보할 뜻이 없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최종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남부권의 국제 관문이 될 신공항 입지에도 치열한 경쟁입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민간까지 사활을 걸고 나섰고 경남은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항 명칭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했던 경남과 부산. 양지역 정치권이 나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시도지사도 정례 모임을 갖고 있지만 상생의 길은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통영의 쓰레기 수거업체가 침출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세척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 적재함 구멍에서 누런 액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화시설을 통하지 않고 인근 바다로 이어지는 배수로로 바로 흘러듭니다. 통영경찰서는 업체 대표 64살 문모 씨와 해당 차량의 작업자 등
모두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량을 씻으면서 세척하는 물과 쓰레기 침출수가 섞여 여러 차례 무단 방류됐다고 본 것입니다. 위에서는 그 악취를 갖다가 제거하게끔 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장에서 넣을 때 통영에서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업체가 쓰레기 침출수를 무단 방류해 업체와 환경미화원 7명에게 벌금 1,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의 위법 행위가 잇따랐지만 통영시는 업체만 탓합니다. 교육했는데 왜 했어? 그럼 인식구조 안 해? 뭐야? 교육했는데 왜 하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는데? 하지만 이런 교육도 업체에 맡겨둔 상황입니다. 쓰레기 차량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환경단체는 지적합니다. 근로자들은 어딘가에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곳이 숨어서 그 고랑으로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무관심, 행정의 관리 감독 부족.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영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어제 무상급식 감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이 한마디로 해프닝이었습니다. 회견의 핵심 내용이 기자회견 도중에 바뀐 것인데요. 경남교육청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년간 갈등의 핵심인 감사 수용 여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의 보도자료와 회견문입니다. 두 문건 모두 서두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전제로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조건부 감사 수용입니다. 지난해 수준 급식 지원은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 거부나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과정에서 내용은 무조건 수용으로 뒤바뀝니다. 조건부 수용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박 교육감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제 없이 감사를 받겠다고 수정했습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 전제라는 것만 좀 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국장과 과장 중심의 교육 행정도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교육감은 지난 1일 앞으로 행정은 국과장 중심으로 펴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번 기자회견 사실을 주무과장조차 당일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교육감의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고 안 받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일 새벽 급조된 자료와 명확하지 않은 의중 반영, 국과장 중심 행정 실종 등 경남교육청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사 수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 경상남도의 감사를 의무화한 급식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급식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급식 경비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고 교육감 등은 도지사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3차원 설계도를 활용해 정밀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항공기나 선박 등에 필요한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데 지난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2011년부터 조성 사업이 추진돼 진주시 정촌면에 문을 연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는 이 같은 장비 23종이 들어섰습니다. 철을 다듬어 강도를 높이는 소성 가공이나 부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 산업 등에 쓰이는 기계들로 모두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것들입니다.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이른바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센터에는 사업비 35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서부 경남에 낙후되어진 이러한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다가 저희 센터가 열게 되는 가장 큰 의미가 되겠고요. 자동차나 항공, 선박 등 경남 서부권 제조업체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을 맡은 뿌리기술지원센터와의 연구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기로는 너무나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기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될 겁니다.
기업지원동과 연구지원동 등에 상주하는 연구진과 기업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는 뿌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중소 뿌리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67%인 24만 9천여 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횟수는 모두 6회로 제한되고 등록과 관계없이 추가 합격자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무 중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에 대한 연결식이 오늘 산청군 단성 119 안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일 벌집 제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소속 47살 이종태 소방관은 산청군 시천면의 한 과수원에서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 소방관에 대해 순직과 1계급 특별승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공동파업을 예고한 오늘 하루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체 조합원 7천여 명 가운데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오늘 파업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의원 산청, 함양, 거청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에 따라 통폐합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을 올해 7월 말과 8월 말을 두고 논란입니다. 7월 말을 기준일로 정하면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은 13만 9,426명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선거구는 7월 말의 경우 인구 하한선보다 5명이 많지만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35명이 부족해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합니다. 창원 지역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외형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창원 지역의 23개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은 13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819억 원으로 22.3% 1,38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창원 지역 코스닥 상장사 15곳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0.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8.9%가 늘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근절 문화 행사가 오늘 창원 파룡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경찰 등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페스티벌에서는 학생과 교사, 경찰들의 공연과 함께 학교폭력 전문극단의 연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또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폭력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가 열리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알렸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자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 추진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교육대란을 불러온다며 시행령 개정 중단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화물터미널 안 자동차 정비소에서 타이어 공기주입용 탱크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비 작업을 하던 52살 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폭발로 인한 파편에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